교육부가 일반 학생들에게 문화이해 반편견 반차별 교육을 하는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120곳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올해 다문화 학생 수는 7만 명 이상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보호관찰법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한 범죄 예방 자원봉사 기본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교육부가 일반 학생에게 문화이해 반편견 반차별 교육을 하는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120곳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올해 다문화 학생 수는 7만 명 이상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처음으로 전체 학생 대비 1%를 넘어서게 돼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 육성의 관점에서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에서는 문화 이해 교육 및 반편견 반차별 교육, 세계 시민교육 등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또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연계 다문화 교육 자료를 개발해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고등학교에 차례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과 진로를 지도해주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 수혜 학생을 6천 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수학, 과학, 예체능 등의 자질이 있는 다문화 학생을 발굴해 전문교육을 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대학도 7개 교에서 10개 교로 늘립니다. 다문화 학생이 희망할 경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 지원기관 역시 3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행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안전행정부,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분증 확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 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시범 서비스는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실시되며 6월 초에는 3개 은행의 600여 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연지도원은 지자체에 고용돼 수당을 받으며 전면 금연구역에서 금연단속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필요한 활동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 범위, 교육 내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보호관찰법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한 훈령 범죄 예방 자원봉사 기본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국 시군구에는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가 꾸려져 소속 범죄예방위원들은 법무, 검찰 업무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범방제도는 1996년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지도하는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를 지원하는 보호선도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해 민간봉사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각 지역위원장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고 지검지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지소장, 보호복지공단 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훈련 개정을 통해 명칭과 조직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범죄예방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지도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지역협의회는 지역연합회로 각각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조직 측면에선 위원들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기능별 활동이 강화됩니다. 지역연합회 산하에 청소년, 보호관찰, 보호복지 등 3개 분야별로 위원협의회를 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군구라는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기능별로 위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본연의 봉사 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에서 많이 쓰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겨울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들이 화목보일러 화재로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보일러 설치 기준을 점검해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는 불에 잘 타는 물체를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10cm 이상 피복하고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특히 판매점에서 사용자에게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하도록 소집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업체가 이미 개발된 우수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신속히 반영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조 개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방사청에서 기업 경영 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국내 소요 가능성,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방사청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 내에서 3년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거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등대 해설사를 꿈꾸는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등대 해양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이번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등대 해양 문화공간과 국립등대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등대 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등대 역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해설 기법, 관광객 안전관리와 응급상황별 대응 요령 및 가상실습 등 7개 과목을 교육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월에는 항로표지기사와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5월과 9월에는 해양교통시설 분야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기본과정 및 해양교통시설 정책과정 교육을 차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교통시설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및 한국국제협력단 활동 등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 교육 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중소환경기업의 우수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전년도 34억 원 대비 약 18.5% 증가한 총 40억 3천만 원을 투입해
100여 개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된 환경기술이 사업화 과정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화 개발 촉진, 사업화 투자 유치 등 3개 분야로 지원합니다. 먼저 사업화 기반 구축은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회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환경기업의 사업화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에 기업별로 2천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사업화 개발 촉진은 제품 성능 인증,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기업별로 지원 분야에 따라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사업화 투자 유치는 기술 사업화 민간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환경기업과 국내외 재무적, 전략적 투자기관 사이의 투자 상담 및 연결도 지원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환경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객관적인 사업 선정, 평가 및 성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 신성장 동력인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이번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출액 증가 등 지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환경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17억 원 정도인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환경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강소 환경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8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자전거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원인의 77%는 머리 손상이었고 사망자의 89%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7,922건에서 2011년 12,121건, 지난해엔 12,970건이 발생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2011년 275명에서 2012년 29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최근 방송사와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방송 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서한을 보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상업 광고나 드라마 등에 방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외국의 관련 연구에서도 안전모 착용 시 자전거 사고 사망 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안전모 착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기관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14,000명을 위한 국비 무료 직업교육훈련 636개 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130개 세일센터와 폴리텍 대학 2곳, 직업전문학교 6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기업, 직능단체 등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훈련도 올해 안에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전문기술 과정과 기업 맞춤형 과정을 대폭 확대합니다. 채용 전후 직무 적응이 원활하도록 돕는 세일 역량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전문기술 과정은 웹콘텐츠 디자인, 반도체 품질 검사원 양성 등 74개, 기업 맞춤형 과정은 세무사무원 양성, 2차원 디지털 제작 전문가 과정 등 91개가 마련됐습니다. 세일 역량 교육은 직무태도, 윤리의식, 직장 내 의사소통 등에 관한 교육을 5일 20시간 이내로 운영하며 이 밖에 장애 여성과 결혼 이민 여성, 북한 이탈 여성 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과정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한 후에
이번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전에 이번 지도 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 명령,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2,0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3단계로 구분됩니다.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는 지방관서가 점검, 감독을 벌여 작업 중지와 사용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작업자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도급인 정보 제공 의무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화학공장에 유해 위험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점검과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먼저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국내 민간 시험검사기관 138곳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장비,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 여부, 검사 관련 기록 관리 및 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또 식약처는 특정 성분이 함유된 평가용 표준 시료를 각 시험 검사기관에 배포한 뒤 실험 결과값을 제출받아 표준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207곳에 대해 검사 숙련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품, 축산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현장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숙련도 평가의 세부 방법을 구성하는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관 관리의 일관성과 검사의 신뢰성 확보, 선진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 수질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전국에 설치됩니다. 환경부는 완충 저류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완충저류 시설은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환경사고 발생 시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 1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만 설치가 추진돼 현재 9곳이 운영 중입니다.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 당시 이 시설을 활용해 방제 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보관함으로써 낙동강으로의 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완충저류 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 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예슬입니다. 봄철에 꽃이 화사하게 만개한 풍경은 무척이나 아름답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풍경이 마냥 아름다울 수만은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코가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봄철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봄철에 바람에 날리는 식물의 꽃가루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꽃가루에 대한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꽃가루에 노출되면 눈이나 코, 기관지, 피부 등에 알레르기가 생기게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공기 중에 꽃가루가 코나 눈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의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과 기관지 점막에 붙게 되면 간질간질한 느낌을 겪게 되고 기침이 유발됩니다. 목을 통해 들어간 꽃가루를 삼키게 되면 위와 장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꽃가루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와 함께 선글라스나 안경을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콘택트 렌즈는 꽃가루가 흡착되기 쉽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집안에서 기르는 화분이나 화초가 알레르기 증상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집이라면 화분과 화초는 주활동 공간과 멀리 떨어져 기르거나 아예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꽃가루와 황사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두고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아무 생각 없이 환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알레르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빨래 역시 실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옷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잘 털어주고 손과 발,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과 야채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봄나들이 하면 역시나 꽃구경을 많이 가는데요. 기관지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최소한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량의 암석이나 쇠설물질, 토사 등 지표상의 지반 재료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 산사태. 주로 태풍과 장마철에 발생하며 산림이나 경작지, 가옥, 인명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데요.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사태의 발생 원인으로는 하부 침식이나 호우 때문에 집안의 토사가 움푹 꺼지는 집안 꺼짐과 불포화 및 안밀되지 않은 집안 재료들이 오랜 기간 풍화작용을 받아 연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흘러내리는 토석 미끄러짐, 집중호우 등으로 낙석과 토사 등이 서로 뒤엉켜 유동체처럼 흘러가는 토석 흐름이 있는데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며 주로 토석 미끄러짐과 함께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그 밖에도 암석이 급경사지 면으로부터 떨어져 튀거나 구르면서 자유 낙하하는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한 점이나 축을 중심으로 경사면의 앞쪽으로 안반이 넘어지는 현상도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안반이 있는 산의 경사면 인근을 지날 때는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는 혀 모양으로 토질과 안반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식생이 교란되거나 자라지 않는 지역도 산사태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급경사지면과 평행하게 발달한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역, 하루 강우량이 140mm 이상이거나 시간 강우량이 30mm 이상 또는 2일 누적 강우량이 200mm 이상인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산사태는 사전에 조금만 대비를 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소유 급경사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때 배수시설 또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피 계획과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 산사태 발생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곡부나 물길 형성 지역 등 산사태 경로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합니다. 또한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인접한 높은 산으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사태 발생 후에는 산사태로 인한 부상자 구호와 피해 현황을 점검해 인명구조, 피해 복구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사태 위험 평가나 보강 대책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훼손으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안전을 생각한 개발만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폰지 119의 안주미입니다.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할 때 재난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우셨죠? 이럴 때 당황한 국민들을 도와줄 보다 쉽고 편리한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스폰지 119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폰지 119 오늘의 주제 119 신고는 메모로도 가능하다. 전화 말고 또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위치 추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119 신고 뭐로도 가능하다. 문자? 전화하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시간 같은 것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맞춰보신다면? 문자로 가능하다. 보통 신고할 때는 네. 좀 다급하고 당황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떼보세요. 짠! 영상통화로 이거 괜찮다.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상황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릴 수 있다는 점이 119 신고 영상 통화로도 가능하다. 119 신고도 이제 음성 전화뿐 아니라 문자, 사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신고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보다 쉽고 빠르게 119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인데요.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를 한 후 바로 영상통화를 전환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 GPS 설정, 위치 정보 제공만 동의해두면 버튼 하나로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영상통화로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속 시원한 청소 세제는 없었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청소하기 힘들었던 끈적끈적 기름때, 누렇게 찌든 때, 시커먼 곰팡이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웬일이야. 진짜 신기해. 와, 어머, 이게 다 뭐야. 와, 속이 다 시원하네. 와, 진짜 대박. 다용도 순간 클리너 청소박사 매직 클린. 기름때로 범벅이 된 한 통기. 과연 이렇게 찌든 기름때도 쉽게 지워질까요? 매직 클린을 칙칙 뿌리면 보이십니까? 때가 바로 분해되어 줄줄. 걸레로 살짝 닦아내면 바로 깨끗하게. 불과 몇 분 전에 이 환풍기를 다시 볼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매직 클린의 매직입니다. 이렇게 찌든 기름때가 쉽게 지워지니까 청소하기 힘든 레인지 후드 기름때도, 프라이팬에 타고 눌러붙은 기름때도 너무나 쉽게. 온 가족이 사용하는 욕실은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던 욕조가 매직 클린을 뿌리면 비눗때가 분해되어 줄줄. 변기 속에 찌든 때도 매직 클린을 뿌리기만 하면 한 방에. 타일에 묵은 물때도 칙칙 뿌리기만 하면 줄줄. 물로 헹구기만 하면 바로 깨끗하게. 욕실 구석구석 물때, 비눗때가 순식간에 지워지니까 욕실 청소를 너무 쉽고 빠르게.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운동화 구석구석 세탁 정말 힘드시죠? 이제 매직 클린으로 간단하게 세탁하세요. 안쪽에 겉에 칙칙 뿌리고 그리고 슬슬슬 헹구기만 하면 하얗고 깨끗하게. 와이셔츠모 소매베인 지우기 힘든 찌든 때도 매직 클린을 뿌리기만 하면 새하얗게 변신. 습기 찬 벽지, 가구 뒤, 베란다에 생긴 보기 흉한 곰팡이도 칙칙 뿌리고 닦아내면 깨끗하게. 초간편, 초스피드, 초세정력. 이렇게 마술 같은 효능이 비밀은 바로 원료의 차이. 자연 분해력이 강력한 레몬, 야자유드, 천연 추출물과 주 원료인 초미세입자 알칼리 이온수가 만나 상승작용으로 꽤 빠르게 침투하여 때를 분해시키는 멀티 분해 능력. 그래서 냄새도 없고 안전할 뿐 아니라 유해균에 대한 항균력 99.9%의 한시까지 한 번에. 매직클린의 놀라운 세정 능력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물과 매직클린에게 자동차 오일을 똑같이 떨어뜨리고 한번 저어주면 물에 떨어뜨린 오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매직클린에게 떨어뜨린 오일은 분해되어 흔적이 없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분해 능력. 자율 안전 확인 KC마크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청소박사 매직클린. 매직클린을 뿌리니까 순식간에 지워져서 정말 편해요. 청소업체에서도 정말 매직클린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때가 워낙 잘 지워지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청소가 참 쉽습니다. 청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소문난 청소박사 매직클린. 뿌리고 더 뿌리기만 하면 기름때, 찌든때, 곰팡이가 줄줄줄. 운동화 찌든때까지 싹싹싹. TV 홈쇼핑 런칭 기념 오늘 초특가 구매 찬스. 대용량 500ml 4개 한 세트 39,800원에 판매하는 매직클린을 한 세트에 한 세트 더. 총 8개를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기존의 청소세제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초간편, 초스피드, 초세정력. 칙칙 뿌리기만 하면 찌든때, 기름때를 순식간에 분해하는 마술같은 효과의 매직클린.
만에 하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환불 보장. 식물성 원료와 알칼리 이온수의 특별한 배합. 그래서 배가 된 자연 분해력. 4대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 완료로 안전하게. 청소하기 힘든 선풍기도 칙칙 뿌리고 물로 헹궈주면 깨끗하게. 현관문, 방문에 보이지 않던 찌든 때도 창문에 낀 묵은 때와 곰팡이까지 뿌리기만 하면 깨끗하게. 손때 묻은 전기 스위치와 주변 벽지도 깨끗해 보였던 싱크대 안쪽도 칙칙 뿌리면 묵은 때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냉장고, 에어컨도 칙칙 뿌리고 닦아내면 새것같이. 더러운 아이들 장난감, 손때 묻은 가구, 오래되어 꼬질꼬질한 가죽 의자도 뿌리는 즉시 새것같이. 세탁하기 힘든 운동화, 돌리고 다시 세제 묻혀 문지르고 힘드셨죠? 이제 안과 겉에 뿌리고 슬슬슬 헹구기만 하면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잘 지워지지 않는 와이셔츠 목대, 소매대, 각종 얼룩에도 뿌리고 세탁하면 깨끗하게. 습기 찬 벽지, 가구 뒤, 베란다에 생긴 보기 흉한 곰팡이도 칙칙 뿌리고 닦아내면 깨끗하게. 이제 주방용 따로, 욕실용 따로, 곰팡이 제거 따로, 오돌룩 제거 따로, 이것저것 많은 세제가 필요 없습니다. 사용도 순간 클리너 매직클린 하나로 칙칙 뿌려만 주세요. 자연 분해력이 강력한 레몬, 야자유 등 천연 추출물과 주오일이 초미세입자 알칼리 이온수가 만나 상술 작용으로 때에 빠르게 침투하여 때를 분해시키는 멀티 분해 능력. 탁월한 분해 능력으로 마법처럼 집안 구석구석 기름때, 찌든 때가 쏙! 운동화, 옷에 찌든 때가 쏙! 곰팡이가 쏙! 쉽게, 빠르게, 속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유해균에 대한 99.9% 방전력과 탈취 효과까지 한 번에. 공중 화장실, 업소 주방, 병원, 학교, 사무실, 자동차 청소까지. 기름때로 범벅이 된 환풍기. 과연 이렇게 찌든 기름때도 쉽게 지워질까요? 매직클린을 칙칙 뿌리면 보이십니까? 때가 바로 분해되어 줄줄. 걸레로 살짝 닦아내면 바로 깨끗하게. 불과 몇 분 전에 이 환풍기를 다시 볼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매직클린의 매직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분해력으로 주방 여기저기 기름때 청소를 너무 쉽게. 매일 하는 욕실 청소를 빠르고 깨끗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TV용 쇼핑 런칭 기념 오늘 초특가 구매 찬스. 대용량 500ml 4개 한 세트 49,800원에 판매하는 매직클린을 한 세트에 한 세트 더. 총 8개를 드리는 금액이 39,800원. 우리 집 친정 시대까지 사용해도 충분한 엄청난 구성을 39,800원. 기존의 다른 청소세제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기름때, 찌든때, 곰팡이는 물론 운동화 찌든때까지 하나로 해결. 만에 하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환불 보장. 지금 전화주세요.